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오늘 장도 좀 솔직히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관세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것도 하락이 나온 건데 솔직히 그거보다 장 초반에 매매가 안 된 게 더 화나지 않았을까 싶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세 우려감은 관세 우려감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리고 현재 이 관세 내용에서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분명하게 오늘 장에서 확인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생각해 보면서 오늘 타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하 아나운서 이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 3가지를 제가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인도와 3,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세히 짚어주세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고평가 우려감, 공매도 우려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조선과 방산주들이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와도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새로운 수주 계약 체결건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재차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주가 비싼 게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이번에 관세가 나왔지만 여기서 제외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철강, 원목과 같은 원자재들 섹터가 제거가 됐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나 아니면 하나오션,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 관세, 철강 원재료 값에 대한 상승이 일단 제거가 됐다라는 게 지금 가장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회피 이어서 그리고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우상향까지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신고가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기준으로 69만 7천 원으로 끝났습니다. 이 오늘 안 좋았었던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모습이라 오늘 하루 변동성 거의 10% 가까이 달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방산주들이 내지는 이런 조선주들이 고가 의혹을 받았었던 것은 그만큼 실적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 포인트인데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종목들이 보이는데 이 방산주들, 하나그룹주들 공매도 별로 올라오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실적이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변동성이 높고 관세와 관련된 포인트들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두 주도 섹터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 단기적인 역별 구간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해준 만큼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데요. 디어유입니다. 디어유가 관세 무풍지대로 엔터가 부각받고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디어유도 짚어주시죠. 무풍지대는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부터 엔터,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컨텐츠주 아니면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많이 열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디오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테센터와도 연관성이 있고 SM과도 연관성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네. 뭔가 하나가 모자라요. 큰 재료가 살짝 모자랍니다. 그게 뭔가요? 큰 재료. 그러니까 디오유가 가려면은 SM에서 아이돌들이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살짝 모자르다는 거죠. 기대감 자체는 많이 있고 앞으로 이제 봄철이지 않습니까? 여름 가까워지면 질수록 또 새로운 이 그룹들의 활동도 다시 재개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이돌들의 재개 구간까지 좀 살펴보신다면 긴 호흡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엔터주들은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풍지대 종목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디오유 같은 경우에는 SM에서 지분 매입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고 텐센트 최근에 중국과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6.9%가량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풍지대들로 이제 좀 회피하는 자금들을 일부 포함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조금 엔터주와 같은 종목들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들 더 갖다 붙여줘야 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오유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디오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진 3월달 기준으로부터 보시면은 큰 강세보다는 횡보하는 형태로
저점 이탈하는 모습도 없고요. 고가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도 돌파하는 모습도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모습에서 재료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엔터주들 아직 지금 현재 저렴한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 새로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승 모멘텀 기다려보자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인데요. 넥스틸입니다. 넥스틸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본격화한다라고 밝혔어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걸까요? 기대감도 기대감이죠. 사실 앞서가지고 강하게 치고 올라간 다음에 다 그냥 반납을 해본 상황이었잖아요. 넥스틸, 휴스틸, 세아강. 지금 이 세 곳 기업들이 공통점이 북미의 수출량도 굉장히 많고요. 생산 공장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세아강만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럴까요? 대놓고 우리 알래스카 LNG 진출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네. 휴스틸이나 넥스틸은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조정분이 좀 깊게 나온 모습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정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입니다. 원래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에너지 섹터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석유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발맞춰가는 LNG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상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럼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협상을 나서야죠.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강하게 한 대를 때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네.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그리고 LNG 사업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협조를 원했었다는 건데 자,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섹터를 밀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 LNG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부에서도 밀어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넥스틸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긍정적인 소식으로 10% 가까운 변동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를 붙이는 구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다시 한번 지속적인 언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직 첫 삽을 뜨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은 소멸이 되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재 주가 조정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넥스틸, 앞으로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추가적인 재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틸 앞으로 미국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료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매니저님이 이틀 전에 소개해 주셨던 한화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6.5%나 수익을 보고 있어요. 이 기세라면 목표가까지 금방 갈까요? 지난 고가 87,000원 넘어가는 걸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증시가 변동성도 높고 이런 좀 악재적인 뉴스로 인해서 출렁거리는 증시를 펼치고 있지만 조선주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우리가 함께 이 타임 시간 하면서 굉장히 여러 시점과 타이밍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종목도 고가에서 빼고 다시 빠진 상황에서 다시 잡은 종목입니다. 네. 그만큼 조선주 단기적인 조정 우려감은 끝났다. 앞으로는 실적으로 입증할 길만 남았다라고 보시면서 조선주 관세 우려감, 원자재 우려감은 이미 지운 상황이니까요. 실적향 기대감으로 앞서서 확장되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도 관세였지만 해군 함정과 관련된 MRO에 대해서 규제를 해제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함정 시장 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하나오션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미국이 원래 열척 수주권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열척 이상의 수주권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미국 향내에서 함정 수주권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적인 수주와 또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가져가 보면서 계속 홀딩해 보자라고 점검을 해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이렇게 관세 영향을 받는 섹터와 또 그렇지 않은 섹터로 표정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종목은 그러면 영향을 안 받는 섹터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한동안은 관세 영향도가 없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우려감을 지웠다라고 좀 표방할 수 있는 섹터 오늘은 바이오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네. 네, 100만 원짜리 종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관세에서 의약품이 면제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더 큰 추가 상승 나와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최근에 CDMO, CMO 시장이 최초로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나왔었던 뉴스가 미국, 중국, 우시바이오 CDMO 시장을 이제 또 제한, 규제를 한다는 뉴스 때문에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1차적으로 상승분이 나왔었고 네. 최근 고가 120만 원대에서 조정이 나온 사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관세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약업계, 제약이라고 딱 짚혀져 있죠. 제약업계 CDMO, CMO 시장에 관세가 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가에서 전반적인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지는 SK바이오팜, 유한양행까지도 조정분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관세 발표로 인해서 제외 테마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장 완공 소식도 얼마 안 남았어요. 4달 중에 5공장이 이미 완공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6공장도 증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국향에 대한 반사수혜를 이미 계약 체결권으로 충분히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도 확대한다. 글로벌 1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이오 제약 섹터 1등을 그대로 유지할 상황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오늘장 강세를 보인 만큼 추가적인 강세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12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단기 추세 나오는 10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니까요. 지금 현재 금리, 10년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4.1이 깨졌습니다. 4.0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 언제나 금리 인하 사이클에 아직도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좋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가 125만 원, 손절가 10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가 됐고 또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와 추천주까지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전화 상담에 이어지니까요. 제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